661쪽 갑니다. 자, 거기 보면 대지면적 나오죠. 1번. 찾았어요? 대지면적 동그라미 치고. 자, 대지면적이 뭐냐?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밑줄 거예요. 대지의 지표면 면적이야? 수평투영 면적이야?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 말 이해 가요? 대지 지표면 면적으로 한다 하면 안 돼요. 땅의 표면 면적이 아니고 수평투영 면적이야. 빛을 투과했을 때 투영되는 면적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원기둥이 이렇게 있다가 하면 원기둥이 이렇게 있다. 원기둥이 이렇게 있다가 하면 이 원기둥을 이렇게 잘라봐. 이렇게 잘라봐.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잘라지겠지. 이렇게 자르면 여기에 단면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 단면적은 이 면적보다는 많다고 넓어.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옆으로 잘랐으니까. 그지? 근데 빛을 투과하게 되면 이 면적과 똑같이 나온다고 이게. 빛을 투과하는데.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 그 말을 얘기하는 거야. 이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면적을 얘기하는 게 수평투영 면적이다. 이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대지는 건물이 수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을 위에서 투과했을 때 이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면적. 이 면적 여기에. 그러니까 이 면적이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건물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잖아.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지. 그래 안 그래요? 응? 이런 형태로 들어오잖아. 건물이 들어오는 걸 보면. 그죠?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경사진면에 이렇게 들어오면 대지 면적은 이걸로 본다고요. 지표면 면적으로.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면 옆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면이 그래가지고 자꾸 미끄러져. 야 아들 너 똑바로 안 서? 왜 미끄러지는 거야? 아 당신은 밥상 들고 맨날 미끄러지고 야다녀. 밥상 엎어대고. 이러면 안 되겠지. 건물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수평투영 면적을 대지 면적을 하는 거야. 이 부분의 면적이 대지 면적이야. 내용 이해 가요? 그렇다는 거. 자, 근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대지 면적 제외한다. 이 말 나오죠? 그 기억본을 보니까 땡땡하고 봐봐. 건축선과 그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 이렇게 나와있죠? 아까 거기 대지 면적이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그 사이 면적은 다 제외됐지? 지정건축선에서만 포함시키고. 내용 아시겠어요? 그 내용이야 이게. 그 다음에 니은번을 봐요. 대지에 도시공계 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공계 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갑의 대지가 공원부지로 포함이 됐다. 이만큼 땅이 갑이 이 땅이 있는데 이게 공원부지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공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없는 걸로 치자는 거야. 소유권은 가지고 있고 이것만 가지고서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받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제외된다는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이제 건축면적에 동그라미 딱 치고.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면적을 얘기하죠.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야. 대지에서. 한번 볼까요? 의의를 보니까 건축물의 외벽, 밑줄 그어야지. 외벽이 없으면 기둥을 얘기합니다. 가로 열고 닫고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수평투영 면적을 한다. 밑줄 그어야지. 밑줄 쫙 그어봐요. 밑줄 쫙 그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야 돼. 여기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건축물이 있다 하면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뭐냐? 대지 면적은 요건 이제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데 수평투영 면적. 이걸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데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을 건축 면적이라고 해요. 외벽에 있어서 중심선이에요. 중심선. 외벽의 중심선에 있어서 이 투영되는 수평 투영되는 면적. 이 부분의 면적이 있다고 이렇게. 이 부분의 면적이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다 해서 이 부분을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건축 면적이라는 거? 그러면 건축 면적이라는 건축물마다 몇 개 나오겠어? 하나씩만 나오겠지. 하나씩만. 각 층마다 나오는 건 건축 면적이 아니고 바닥 면적. 이 말 이해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것만 이해하면 돼. 됐어. 자, 저기 벽이 없으면 기둥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얘기합니다.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제일 위에 662쪽 예유 나오죠? 예유에 동그라미 딱 치고.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이렇게 나와. 1번 별표 딱 쳐야 돼요.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첨화, 차양, 부연. 부연은 겹첨화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곳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 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에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자, 1, 2, 3, 4 묶어야죠. 묶어놓고 별표 치는데 우선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1번을 보면 거기에 전통 사찰이라는 표현 나오죠. 끝에. 찾았어요? 전통 사찰의 네모였고 전통 사찰은 몇 메타 후퇴한다고 나와? 4m야. 4m에 동그라미 딱 칩니다.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 자, 2번 가요. 전통 사찰 네 글자니까 몇 메타? 4m. 그러면 3번 한옥에 동그라미 쳐봐. 한옥은 두 글자니까 몇 메타? 2m. 자, 2번 봐요. 2번.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의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 차형이 설치된 축사입니다. 이온 밑줄 그어야죠. 돌출 차형이 설치된 축사 밑줄 긋고 축사에 동그라미 쳐요. 몇 메타 후퇴하자? 3m 동그라미 칩니다. 3m까지 후퇴가 가능합니다. 축사하면 다시 네 글자니까 4m, 두 글자니까 2m인데 축사하면 뭐라고 해야 돼? 돼지 3마리. 돼지 3마리. 너무 어거지지? 이게 어거지로 이용한 게 내가 한두 가지냐고. 처음 할 때는 미안해서 양심의 어떤 가책도 받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떳떳해. 어거지로 이용하는 게. 축사하면 몇 메타? 3m. 전통 사찰 몇 메타? 4m. 그 다음에 한옥은 몇 메타? 2m. 4번 원칙 써놓고 그 밖에 건축물 밑줄 그어놓고 원칙 이렇게 써놔요. 원칙은 몇 메타? 1m 동그라미 딱 칩니다. 원칙은 몇 메타? 1m.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요. 우리가 건물을 쭉 위를 보면 이렇게 지붕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지붕 부분이 얼마까지 돌출이 되어 있느냐? 원칙 1m까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1m 이내로. 이게 심하게 돌출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이 끝부분으로,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1m를 후퇴하고 남은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수평 투영 면적 머릿속에 그려져요? 네. 이 부분을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고. 따라서 건폐율 위반이야. 건축 면적 증가니까. 따라서 위반 건축물이 돼버려요. 원상복구 들어가라고 해. 이행강제금 떨어집니다. 뭔 말인지 가요? 네. 네. 그 내용이야. 자, 그러면 잘 봐요. 우리가 건물을 보면 위에 보면 이렇게 돌출이 돼 있어. 이게 외벽의 중심으로부터 지붕 끝까지 1m까지 돌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건축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행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심하게 이렇게 돌출행위를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여기서 지붕 끝부분부터 1m를 후퇴하고 나머지 부분을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이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부분을 건축 면적에 포함을 시킨다니까 건축 면적 증가야. 건축 면적 증가는 건폐율 증가지. 일반 건축물이라고.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한옥 같은 경우는 몇 m까지 돌출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몇 m? 한옥은 2m지? 2m야. 그런데 사찰 같은 경우는 몇 m 후퇴하느냐 하는 거야. 그래야 사찰은 대웅전 같은 데 보면 여기 보면 부처님 여기 계시고 이렇게 외벽 중심으로부터 4m까지 이렇게 돌출이 된다. 이런 내용이야. 4m까지 더 돌출이 돼가지고 기문국 수용처럼 생겨버리면 이 끝부분으로부터 4m를 후퇴하고 나머지 있는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자 이 말이야. 이해가요? 네. 다시 전통 사찰 몇 m? 4m. 한옥 몇 메타? 2m. 축사 돼지 3마리 몇 메타? 아, 그것도 도움이 되네. 원칙은 몇 메타? 1m. 옳지. 자, 문화재 몇 메타? 4m. 문화재는? 1m. 문화재 아시는 분 있나? 커피 한 잔 사드려야지. 문화재. 몇 메타 문화재 아시는 분? 몇 메타 후퇴? 응? 포기해? 그러면 커피 없어? 수문조작실 뭐 이렇게 하나 더 생겨났지? 인철인내 참고문에서 수문조작실 조작과장. 인철인내 참고문 인이 무슨 뜻인데? 건축물인데도 건축법 적용 안 받는다. 4m, 2m 확보할 필요가 없어. 후퇴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숭례문 가가지고 야, 이거 이 4m 더 넘겠다. 이거 잘라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돼. 문화재, 여기 문화재 있잖아. 지정문화재가 됐더니 문화재는 건축법 쪽에 안 받아. 뭐 몇 미터 돌출되고 다니는데 상관없어?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그 다음에 가봐.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놔두고 제일 밑에 3번.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3번 찾았어요? 네. 밑줄 긋고 1번 밑줄 그어요.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입니다. 밑줄 긋고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전환시키는 부분의 경우는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입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여기까지는 건축면적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내용이에요, 여기. 우리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돌계단 등이 이렇게 있어. 이런 게 계단 등이. 이런 것들은 자, 1m 이하인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은 건축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 자, 663쪽에 보면 오른쪽 맨 위에 4번 지하 주차장 경사로 이렇게 나오지? 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램프라 그럽니다. 램프. 램프가 뭐냐면 경사로를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 램프는 교통방송 들으면 이게 많이 나올 거야. 무슨 놈의 어디 남천안 IC의 램프 부분부터 일단 차량이 지금 막히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갖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완만하게 이 경사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 완만한 경사로를 타고 들어가잖아. 이걸 가다가 뚝 떨어져 버리나 지하로? 우리 아파트도 보면 엘리베이터 딱 내려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우리 계단 내려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스위치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이런 부분 램프에 해당이 되는 경사로 등은 일단 건축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바닥면적 가겠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뭐라 그랬냐면 각 층마다 다 나온다 그랬죠? 네. 그래. 그래서 위에 동그라미 치고 바닥면적 동그라미 쳐요. 건축물의 각 층이 중요합니다. 각 층 동그라미 쳐요. 일부 동그라미 칩니다. 벽, 기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수평 평면적으로 한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각 층마다 나오는 거야. 예? 각 층마다 나오는 거야. 바닥 면적은 잘 보십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50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바닥 면적이 각 층마다 2층짜리가 100제곱미터가 나와. 그러면 여기 1층도 100제곱미터라고 해봅시다. 그럼 바닥 면적은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여기 3층은 50제곱미터야.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내용 이해 가요? 일부 이런 뜻이야. 또 이제 일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좀 이따 이해하자고. 각층 일부 나오면 무슨 말이다? 바닥 면적. 건축 면적은 이런 말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면 건축 면적. 각층 일부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면적? 바닥 면적. 꼭 접어야 돼요. 이렇게 바닥 면적을 전부 다 합한 걸 연면적이다 이렇게 표현된다고. 좀 이따 해. 예의 가겠습니다. 예의 보면 1호를 봅니다.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밑줄 그어야 돼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적 면적. 쭉 밑줄 그어요. 요걸 갖다가 바닥 면적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요. 물론 바닥 면적이 안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요런 데는 많이 없어졌어. 단독주택이. 많이 이제 정비사업 되고 했는데 대문 열고 이렇게 쭉 들어가면 대문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계단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간장단지, 된장단지, 고추장단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젠장단지. 된장찌개 시켰는데 맛이 없다면 젠장찌개가 되지. 다른 데서는 엄청 웃는데 참 안 웃으려면 말아요.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웃어달라고 구걸하고 싶지도 않고. 자, 이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선이야 이렇게. 지붕 끝부분부터 1m를 후퇴한 이런 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있으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자. 그래서 이제 바닥 면적이나 건축 면적이 안 나오는 건축물도 있을 수가 있지 이렇게. 자, 그렇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2번 중요합니다. 별표 딱 치고 제가 별표 치자는 부분들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2번 주택의 발코니든 건축물의 노대나 발코니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건축법 용어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용어 정리를 갖다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시험 문제 뜨면 이대로 뜹니다. 노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노대 등이라 그럽니다. 발코니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우리 아파트에 있어 발코니 생각하면 됩니다. 화분 놓는 부분이 노대 등이라고 한다. 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난간이라는 말 알아요? 난간이?
난간이 뭔지 알아요? 난간이 뭔데? 그렇지. 떨어지는 거 막는 거야. 이게 난간이야. 난간 떨어지는 거 막는 걸 설치했든지 설치 안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이렇게 이것이 없는 상태 이렇게 되면 여기 사람이 와가지고 떨어져 버리지. 그래서 이걸 설치하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난간이라고, 난간.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옥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게 밋밋한 게 아니야. 여기에 이렇게 요걸 건축법에서 제가 삼순환에서 배웁니다. 이거 삼순환에서 할 거야. 다. 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이 높이가 1.2m야. 이게 사람들이 자꾸 키가 커지니까 1.2m까지 간 거예요. 예전에는 1m, 1.1m 이렇게 높아진 거라고. 1.2m. 이 난간이 없으면 많이 떨어진다니까.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23명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또 약 그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술 먹고 떨어지신 분이 몇 분, 부주의로 이불 날려가 떨어진 분이 3분, 이렇게 해서 23분입니다. 다음엔 뭐 서울에서는 240명 정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날 뉴스 트자마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마다 떨어집니다. 해마다 이불 털다가 떨어집니다. 이불 털다가 해마다 떨어져요. 작년에는 울산에서 떨어졌어요. 이불 털다가 떨어집니다. 이게 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불 털다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 주택관리사들은 어디까지 배우냐면 여기까지 배워요.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난간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요 밑에는 이제 뭘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타일이 붙여져 있어요. 그죠? 지금 그림 그려져요? 머릿속에? 여기 화분 놓는 부분. 이걸 지금 우리가 확장해서 그랬지. 확장을 안 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주택관리사는 여기까지, 제가 주택관리사 옛날에 강의할 때 15년 전에 강의할 때 여기까지 했어요. 요건 간살이 간격이 얼마냐면 10cm밖에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멀리서 보면 한 15cm 이렇게 될 것 같아. 20cm. 근데 그게 안 돼. 10cm 해야 돼. 이게 만약에 10cm를 넘어지면 이게 유관 건축물이 또 되어진다고. 10cm로 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 차로 재봐. 한 20cm 될 것 같아. 근데 가서 딱 자 재보면 10cm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래야만 아기들이 안 빠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떨어지느냐? 난간이 이게 설치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주부들이 이렇게 부주의해. 진짜 이러면 안 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돼요. 반드시. 세탁기 용도에 그 자리에 있으면 거기다 놓고 세탁기 사용해야지. 왜 거기다가 냉장고 바꿔가지고 또 사용하고. 세탁기를 갖다 왜 여기다 내놓냐고. 여기는 우수관이야. 그럼 비눗물 흘러내려버리면 안 된다니까. 환경오염시킨다니까. 그거 좀 지켜줘야 돼. 이런 데다가 세탁기 내놓으신 분이 있어. 이러면 진짜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이거 환경 오염시키는데 주범입니다. 이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세탁기 놓는 자리에 놓아라. 그리고 앞쪽에 이런 데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염시키는 주범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기만 살겠다는 거야. 다 죽어야 다 죽어. 후손이 살아갈 수가 없어. 이게 전부 다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러내려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세탁해 놓은 걸. 자, 그러면 이게 간살인데 이게 왜 이게 이제 떨어지냐면 주부들이 이렇게 부주의하다니까 여기다가 뭐를 넣냐면 아기도 떨어져요. 아기가 이 사이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10cm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아기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냐? 이 위에 책상을 놓는다니까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아 책상을. 그래놓고 여기다가 뭐 물건도 올려놓고. 그런데 이불 털 때는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불 털다 보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여기서 털면은 절대 이불만 놓치지 안 떨어집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높이 1.2m는. 근데 그걸 어긴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해마다 떨어져요, 해마다. 올해 둘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요 며칠 전에 떨어진 거 한 번 떨어지고 초에 한 번 떨어졌어요. 해마다 떨어집니다. 양탄자인 줄 알아. 양탄자. 잘 있으라고 이 얘기도 못해. 소리밖에 못해. 하고 끝난다고. 이 난간이야, 난간. 잘 봐요. 이 난간을 설치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봐요. 자, 중요한 거 갑니다.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입니다. 자, 가로 열고 닫고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받은 면적에 사집합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1.5m야, 1m야? 1.5m. 밑줄 긋고 별표 치는데 이게 1m였다고 예전에는.
이게 1.5m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남는다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겠다. 이 부분이 일부라는 뜻이야. 일부 이게. 이게 바닥 면적이야. 자, 설명할 거예요. 설명.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에 쭉 이렇게 난간을 설치하죠. 노대, 발코니 등을 이렇게 설치해요. 난간 설치하니 노대 등이 발코니 등이 있어요. 여기 아파트는 여기에 세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고 세실을 하든지 안 하든지 확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보면 이 부분이 얼마 정도까지 노출이 돼야 되냐면 이게 1.5m까지 노출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걸 심하게 노출시켜버리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1.5m를 곱한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바닥 면적으로 산입하겠다는 거야. 이 부분이 바닥 면적에 산입됩니다. 이 부분이 바닥 면적에 산입되니까 일부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각층 또는 일부라는 말, 이것도 바닥 면적에 산입해. 잘 봐요. 이걸 심하게 돌출시키고 여기에다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있으면 어떡하라고 그래. 여기 이렇게지. 우리 옛날 아파트 화분 넣는 법을 보면 1m였어요. 지금은 얼마까지 가요? 1.5m까지 서비스 면적을 줍니다. 그 말 이해해요? 1.5m까지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게. 자, 요 내용을 위에서 보겠습니다. 상상력 총동원해야 돼요. 위에서 비행기로 보겠습니다. 자기가 몸이 떴다고 생각해야 돼요. 몸이 떴다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게 위벽이야. 위벽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 이렇게 나오겠죠. 대가리, 어깨. 여기까지 이해해요? 네. 위에서 봤어, 위에서. 하늘 위에서 봤다고 생각해야 돼. 상상력 총동원해야 돼요. 위에서 봤어요. 이렇게 되면 법조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노대, 발코니죠. 노대 등이 접한, 위벽에 접한 가장 긴 길입니다. 이 길이에 1.5m입니다. 1.5m를 곱한 값을 제외시킵니다. 따라서 이건 바닥 면적에 산입을 않겠다는 거야. 서비스 면적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돌출됐다면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시키겠다는 말이야. 내용 이해가요?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10m고 이 부분이 2m가 돌출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얼마가 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거야? 5제곱미터. 5제곱미터죠? 5제곱미터가 바닥 면적에 산입해. 바닥 면적의 증가는 연면적 증가, 연면적 증가는 용적률 증가, 유방 건축물 되는 거야. 철거 명령 떨어집니다. 내용 이해가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유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해줬을 때 이제 인정을 하겠죠. 잘 봐요. 왔을 때. 그 유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 좀 만들어 줍시다. 그렇게 도출됐어요? 그럼 피해가는 방법은 있거든요. 적법하게. 자, 이렇게 되면 돼요. 잘 봐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연결시킵시다.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봐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조문이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길입니다. 이 길이에다가 1.5m예요. 1.5m입니다. 1.5m를 곱한 값을 제외한 나머지가 있다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자 이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면적이 돌출된 면적이 이 삼각형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돌출시킬 수는 있다. 내용 이해가요? 네. 그래. 이렇게 해서 돌출이 될 수 있는 거야. 적법하게. 자, 그러면 어디를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1.5m까지만 돌출이 되는데 1.5m 훨씬 넘게 보인다. 이런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타원형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타원형으로 하면 1.5m가 더 나가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 좋아. 이것 가지고 질문하지 마. 이거 없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자, 그러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1.5m까지만 돌출이 된다. 여기까지만 서비스고 나머지가 있다면 바닥 면적을 산입한다. 이렇게만 잡으라고. 이 내용 가지고 질문 않기. 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제가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가면 어디를 보냐면 3번을 딱 봅니다. 3번 필로티입니다. 비출 거예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죠. 밑줄 긋습니다. 자, 가로 열고 닫고 부분은 밑줄 그어요.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 전용에 두는 경우죠. 공동주택의 경우 쭉 밑줄 그어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필로티 구조는 바닥 면적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층수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4번 별표 칩니다. 4번 별표 또 이어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 내용 제가 중요한 부분. 승강기탁, 계단탁, 장식탁, 다락입니다. 자, 다락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 부분 별표 수도 없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층고, 가로 열고, 죄송합니다. 교정을 못 봐서 층 높이를 뜻합니다. 가로 열고 안에는 층 높이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자, 층 높이가 1.5m입니다. 밑줄 그어야 돼요. 자,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는 1.8m입니다. 이것도 외워줘야 돼요. 경사진 지붕이라면 몇 메타? 1.8m죠. 이하인 것만 해당합니다. 건축물의 일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 슈트 나옵니다. 더스트 슈트만 밑줄 그어요. 쭉 나머지 읽을 필요 없고 끝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끝납니다. 밑줄 그어요. 나머지 읽을 필요 없어요. 내용 됐나요? 자, 바닥 면적 여기 봐. 제 설명 드려야 돼. 제 설명. 왜 또 넘겨? 넘기지 마. 잘 들어요. 제가 포인트. 뭐 설비다 무슨 놈의 뭐 여기에 승강기탑 계단탑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닥 면적이 그게 차지하고 있는 자체 바닥 면적이 건축물 바닥 면적을 산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야. 포인트는 다락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근데 제 설명을 잘 드려야 돼. 우리 여기에서 더스트 슈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더스트 슈트라는 말 아시는 분 있어요? 더스트 슈트. 뭐라고? 뭐라고요? 더스트 슈트가 뭐라고? 에? 왜? 이 더스트 슈트가 뭐냐면 더스트가 원래 쓰레기란 뜻이죠? 먼지 이런 뜻이야. 예. 자, 우리 예전에 아파트를 보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되기 전이에요. 전에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가 이랬으면 여기에 한 막 15세대 1501호부터 시작해가지고 1515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 15세대가 쫙 있어요. 이런 판사형 아파트. 어린애들이 여기서 100m 달리기를 해요. 이런 아파트들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저녁 먹고서 1501호 아주머님이 밤에 한 8시 정도에 비닐봉투를 가지고 나와. 그래가지고 나오다가 여기 1515 아주머니 보면은 저녁 먹었어? 예, 먹었어요. 그러면 커피 한잔 하게 와. 이렇게 되지. 요때 검정 볼트를 갖다가 이게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승강기 오르락내리락 하는 바로 옆쪽에 그 돌아서 보면 이렇게 판때기가 요만한 판때기가 있어요. 요 판때기를 딱 열고서 쓰레기 봉투를 툭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어디에 떨어지냐면 여기에 떨어져 이렇게. 여기에 쭉 떨어집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이라고 이게 쓰레기 종량제 실시되기 전이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쓰레기차가 새벽 3시, 4시에 와. 그래서 이걸 수거해 가요. 그치? 이런 거 봤어요? 안 봤어? 그래요. 나이가 어려. 그래. 내가 인정해 줄게. 모른다고. 이런 재건축 안 되고 하는 이런 아파트 지금까지 있어. 지금은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막아버렸어.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의 면적입니다. 이 부분의 면적을 갖다가 우리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그 내용이야 이게. 더스트 슈트가 이겁니다. 이거. 이 내용 쭉 쌓는 거. 쓰레기 투입구의 그쪽이 쓰레기 투입구에 의해서 이게 쓰레기가 쭉쭉 떨어지지.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떻게 여기서 살았는가 모르겠어. 1층에서. 냄새나고 그랬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도 쓰레기 이게 음식물 처리시설 있고 하는 거 있잖아. 컨베이어 벨트로 쫙쫙 다 회수해 가잖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 파리가 있던데 거기 저층은 또 파리 올라와. 자, 이게 더스트 시트고. 자, 중요한 거 아직 남아 있어. 뒤를 하지 말라니까. 시험 문제 출제되는 영역만 하자고. 그 다음에 삼순환에서 다 한다니까. 그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 이 뒤를 넘긴다는 거나 내가 이거 한두 번이냐고 지금 가르치는 게 이게 또 시계를 본다는 거나 무언의 압력을 가한다니까 나한테. 너 뭐하냐 빨리빨리 하지. 진도 좀 나가라고. 앞에서 넘기면 내가 이거 한두 번이냐고. 다 알지. 그냥 가끔 시계를 쳐다봐. 빨리 끝내라는 거지. 무언의 압력. 자, 봐요. 자, 봐. 확실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확실히 알고 가야지.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4번에 다락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다락은 1.5m 이하가 된다면 바닥 면적에 산입이 안 된다. 꼭 잡아주셔야 돼. 내용 아시겠어요? 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공인중개사를 하다가 보니까 건물이 새 건물이 하나 이렇게 탄생이 돼 있다고. 근데 이번에 새 건물 나온 거 보니까 유달리 이 건물이 1층이 높아요. 다른 건물에 비해서 1층에 층고가 유달리 높아. 층고라는 건 아래층 바닥 구체의 윗면에서 장판 깔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층의 장판 깔린 부분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층고라 그래요. 잘 봐요. 층고 다시 설명합니다. 층고 층높이라 하면 아래층 바닥 구체의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체의 윗면까지를 말한다. 장판 깔린 부분에서 장판 깔린 부분까지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층이 층고가 다른 데는 전부 한 4m씩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한 5m 정도가 되는 거야. 아래층 바닥구치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치 윗면까지를 이걸 층고 층높이라고 표현합니다. 내용 이해 가요? 네. 그런데 다락을 여기에 설치했단 말이야. 공인중개사 중개를 하다가 이번에 새 건물이 있는데 호프집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말이죠. 다락을 들이세요. 그래가 손님을 받으면 좋아요. 층고가 높으니까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이 바닥에 있어서 바닥의 윗부분입니다. 바닥구치 윗면 장판 깔린 부분이죠. 위층 장판 깔린 부분까지입니다. 바닥구치 윗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5m 이하가 되어진다면 이건 바닥 면적에 산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게 1.7m가 됐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바닥 면적에 산입해요. 바닥 면적 산입한다는 이건 연면적 증가, 용적률 증가, 위반 건축물입니다. 철거 명령 바로 떨어져요. 공인중개사 업무 하다 보면 이런 건물 많이 나와요. 이거. 야, 이거 잘 됐네. 빨리 이거 소개시켜야 되겠네. 천만의 말씀. 이거 철거해야 됩니다. 위반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1.5m라고 생각하니까 상당한 이게 폭이 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에 여기에서 천장을 여기 반자를 쫙 설치해 버리면 이 부분은 이불 넣을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나와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나는 위반 건축물이 아닌 상태에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 손님 받으면 되겠지? 손님 받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들어놓아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시켜야 돼? 사장님, 우리는 502잔 주세요. 그리고 그렇지, 빨대 2개잖아. 그래. 어떻게 그렇게 이게 짠 것처럼 보이잖아. 빨대 2개에 500cc 2잔. 그리고 치킨 필요 없어요. 못 먹으니까. 다 흘리니까. 들어놓아서 먹여야 돼. 들어놓아서. 이게 1.5m 이하는 바닥 면적에 산입이 안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경사진 지붕의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얼마나 볼 거냐 하는 거야. 1.8m까지를 봅니다. 1.8m 이하는 바닥 면적 산입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50제곱미터가 된다 하더라도 1.8m가 이하가 되면 이게 산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느냐? 이게 1.9m로 나왔다고. 1.9m로 나오니까 이거 바닥 면적 산입해야 돼, 안 돼야 돼? 그치. 따라서 여기에 연면적이 얼마냐? 50, 50, 1.9m로 주고 50, 50, 100, 100이니까 300제곱미터가 연면적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야. 그거 중요하고. 자,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664쪽 갑니다. 664쪽. 자, 664쪽에 보면 연면적 나오죠? 연면적에 동그라미 딱 치고, 연면적에 동그라미 치고, 연면적에 동그라미 쳤어요. 자, 밑줄 거예요.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을 합계로 한다. 밑줄 거예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뭐다? 이었다 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연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봐야 돼요. 여기. 지하 2층, 지하 1층, 1, 2, 5층. 잘 봐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이 안 됩니다. 이 건축물은 몇 층이냐 하면은 5층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이 건축물에 있어서 연면적이 얼마냐? 바닥 면적을 총 합한 게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얼마냐 그랬어요. 자, 조건을 이렇게 줬습니다. 각층 바닥 면적은 동일하다. 100제곱미터씩 동일하다 그랬어.
1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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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제곱미터.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하 2층, 그리고 지상에 5층인 건축물입니다. 자,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 700. 옳지, 700제곱미터. 역시 잘해. 다른 데 가면 500제곱미터 난리라고 또. 연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니까 전부 다 더해야지. 여기에서 사우나 해가지고 지금 매일 하루에 매출이 500씩 떨어져. 500. 세금 안 먹일 거냐고. 전부 다 계산해야지. 연면적이라는 건 바닥 면적 다 합계니까 연면적 자체가 이을년자를 쓴다니까 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었다. 이었다 이 말이에요. 연면적. 바닥 면적 다 합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이 나옵니다. 용적률의 공식을 보면 연대죠. 네. 연대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이렇게 나오죠. 네. 이 연면적에는 지하층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네. 그렇지. 지하층 바닥면적이 포함이 안 된다고. 왜? 용적률이라는 건 위로 쌓는다 이 말이에요.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된 거. 위로 올라간다. 위로. 밑으로는 판다는 얘기지. 뭘 땅을 파는 거지. 따라 용적률 산정할 때는 지하층 바닥면적이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때 연면적은 얼마다? 50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건축법에서는 깊게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연면적 갑니다. 예위 봐요. 예위에 동글배기 딱 치고 예위에 동글배기 쳐요. 예, 동글배기 쳤어요? 예, 별표 하나 딱 치고 이거 단독 문제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다음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면적은 제외한다. 밑줄 그어놔야죠. 자, 기억번 지하층 면적입니다. 지하층 바닥 면적 용적률 산정할 때는 제외하자. 밑줄 긋고 니은번에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입니다. 부속용도죠. 밑줄 그어야 돼요.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밑줄 그어놓고. 자, 그러면 이런 건물 봤다? 1층에 은행이나 음식점이야. 그런데 2층, 3층이 주차장인 이런 건축물 봤어요? 네. 봤다 하는 거야. 안 봤으면 어떡하자고? 보러 가자고? 합격하고 보러 가자고. 자, 그런 건물은 그러면 한 2계층을 이게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면 그만큼 더 다른 건축물보다도 2계층을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연면적이 포함이 안 되니까 용적률 산정할 때. 그치? 네. 그리고 자기가 밀고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지면 당선되면 바로 용도 변경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가 밀고 있는 시장이 자꾸 떨어진다면 끝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돼. 자, 그다음에 그래서 2층, 3층 같은 데는 왜 이렇게 이 좋은 땅에서 이걸 갖다가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그 사람 건축주는 머리를 많이 쓰고 있다. 근데 계속 떨어지면은 계속 그대로 써야 돼. 그다음에 봐. 그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보면 끝에 피난 안전구역 면적 이렇게 나오죠? 밑줄 그어. 거기에 초고층, 준초고층 이런 말 나와? 네. 다 할 거야. 요약집에서 다 할 거야. 빠진 부분 다 할 거야.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합니다. 요약집. 요약집 내용이 이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 더 들어가 있어. 오히려 더 해보면. 근데 더 분량은 조금이야. 왜 정념이 떨어져? 자, 피난 안전구역 밑줄 그어놓고. 자, 밑줄 그어놨어요? 이게 이제 요즘에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 25층 이내마다 한 구역씩 이렇게 이제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 놔. 가시적으로 보여 요즘에는. 그렇다는 것만 밑줄 긋고 나중에 하게. 그 다음에 리얼번에 보면 헬리포트 설치 시 옥상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 있지? 대피공간 면적 밑줄 한번 그어놓고 대피공간을 반드시 마련해 놓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피공간도 마련해 놓고 있죠? 그래. 그런 것들은 일단 대피공간 면적은 뭐에 포함이 안 되냐면 우리 바닥 면적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연면적에 참에. 그러니까 연면적 산정할 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지? 자, 그러면 대피공간 면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요게 한번 그거 외워주셔야 되는데 오늘 나간 프린트물 있어요? 오늘 나간 프린트물을 보면은 몇 번 문제냐? 10번 문제네. 10번 문제. 10번 문제를 보면 용적률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의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0번 문제 한번 봐요. 지하층 면적 밑줄. 2번에 지상층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속용도입니다. 맞죠? 요거 제외됩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죠? 자, 3번에 피난 안전구역 면적 밑줄 그어놓고 4번에 대피공간 면적 밑줄 그어요. 맞죠? 근데 5번도 이것도 3년 전까지만 해더라도 이것도 제외시켰다. 바닥 면적에서 연면적에서 제외시켰다고. 근데 이 법이 개정된 거야. 이제는 포함시킨다고. 우리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우리 무슨 놈의 주민 운동시설 막 휘트니스 센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주택단지 내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도록 돼 있다고. 이제 짓는 것들부터는 조금씩 이제 예상보다 예전보다 좀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을 좀 들 거야. 예. 아무튼 5번이 주민 공동 이용시설 면적은 이건 이제 포함시킵니다. 이건 제외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건 포함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예전에 3년 전까지만 해더라도 이것도 제외시켰는데 자 근데 거기에 헬리포트라는 말 나와요. 이 헬리포트라는 말 우리 유학집에서 하게 이제 하는데 헬리포트가 이런 거야. 이제 우리가 옥상에 보면 우리 TV에 보니까 헬기가 찍을 때 이게 이런 거 봤어요? 이게 이제 헬리포트야. 헬리포트 설치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11층이야.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11층 이상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해버리면 틀려. 그러니까 이 부분 11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2층에 있어서의 바닥 면적 합계 이건 제외하고 이게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헬리포트 설치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제 포트라는 건 정박지, 계류장 이런 뜻이야. 그래서 헬리포트 하면 헬기가 정박할 수 있는 거 그런 장소를 얘기하지. 그래 에어포트, 비행기 정박장, 공항을 얘기해. 시포트, 바다의 항구 이런 거. 그러면 커피가 모이는 게 커피포트야? 아 이거 엄청난 파워를 가진 개그인데 이건 뭐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끝내라. 뭐 개그하고 있냐 이런 내용이고. 자 우선 665쪽에 보면 하나 체킹해요. 거기 2번에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말 동그라미 1번 나와요. 나와요? 별표 한번 딱 치고 대지 분할 제한 면적에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은 이거 CC가 2번이다. 이렇게 잡아가야 돼. 60 커플 한 쌍 나오고 커플이 2쌍. CC가 2쌍이. 그 다음에 150 한 쌍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0 이렇게 나오죠. 주상 공도 기타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이거하고 우리 뭐하고 또 자기 기준면적하고 토지거래 허가파트에서 기준면적 있죠? 파리에 가면 쭉쭉 빵빵 하고요 해서 180, 200, 660, 190 그러면서 주상, 공로, 기타 이렇게 되지? 근데 토지거래 허가파트는 내년 1월 20일부로 삭제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내겠어 안 내겠어? 확신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또 작년에도 제가 이제 그 부탁했던 게 검토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한 분씩 있습니다. 꼭 작년에도 내가 강의를 할 때 공법 좀 과목 좀 검토해달라 하고 또 부탁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오면은 또 저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작년에 제가 검토위원으로 그 가시는 분한테 주택거래 신고지역 진짜 시험 문제 내면 안 됩니다. 이거 강조했어요. 4월 그 6탐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원래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시험범위에 해당이 됐지만 그 이후로 바로 없어진다고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상당히 우리로서는 참 주택거래 신고지역 공부 안 했는데 이거 무시하고 취재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취재되면 나는 황당하다 부탁을 좀 했어요. 안 냈지? 올해도 토지거래 허가파트를 좀 안 낼 수 있도록 만약 검토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연락이 오면은 그렇게 해서 제가 또 한번 부탁을 할 겁니다. 1월 20일부로 삭제. 지금 삭제 된다고 오픈은 되어 있어요. 근데 삭제됐다고 오픈이 법령에 되어 있는데 이걸 내겠느냐 이거야. 안 내겠지? 토지거래 허가파트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파트 가면 안 할 수는 없어. 일단 지정권자, 그 다음에 지정 절차, 심의거치 지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기준면적 요 정도만 하고 시험장 가.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경매는 허가는 받지 아니하고 증은 받아야 한다. 이 점만 잡고 시험장 갑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가. 요거 잡아주셔야 돼. 별표 치고 요거 미달하게 분할할 수 없다. 자 넘어갑니다. 667쪽 갑니다. 667. 자 667쪽을 보면 높이라는 표현 나와요. 높이에 동그라미 칩니다. 높이. 자 산정 기준을 보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죠. 밑줄 긋습니다. 제일 끝에 로 한다 밑줄 그어요. 자 이거야. 자 우리 건축물의 높이가 이 건축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아무튼 이렇게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 이 부분을 건축물의 높이라고 하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부분이죠. 우리가 건축물의 높이가 뭐냐 하면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야.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의 요게 상단까지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여기까지를 건축물의 높이로 치자. 그러면 여기에 승강기 탑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승강기 탑이 바로 여기 한 15m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70m고. 궁금해요?
궁금해 안 해? 읽어보자고. 나와 밑에 이제. 자, 예의 봅니다. 예의 보면 어디를 보냐면 1, 2, 3에서 제일 끝에 3번 별표. 3번 별표 줬어요? 네. 예.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창시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층 면적의 합계가 자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에 밑줄 그어요. 건축 면적의 밑줄 어디를 또 먼저 넘기니? 둘이 또 제일 먼저 넘기니.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미리 넘어가. 내가 이기도 전에 넘겨버리면 어떡하지? 건축 면적의 8분의 1, 8분의 1 네모 딱 엮고 가로 열고 주택법에 넘어갑니다. 668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밑줄 그어요.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6분의 1입니다. 밑줄 그었습니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입니다. 12m를 넘는 경우 네모 엮어놓고 그 넘는 부분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합니다. 밑줄 그어요. 그러면 10m까지는 높이 산입한다 안 한다?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제 설명 봐요. 제 설명 드려야 돼요. 자, 여기 들으셔야 돼. 자, 잘 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봐요. 이 건축물의 높이가 여기에서 이 부분이 70m 높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승강기탑이 15m 높이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건축물 높이를 85m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높이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거야. 잘 들어야 돼요. 건축 면적이야. 이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이 건축 면적이야. 이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라고 하고 이 승강기탑, 막루, 창시탑, 계단탑 등이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의 면적을 갖다가 50제곱미터라고 하겠습니다. 내용 이해가요? 여기까지? 자, 이걸 쫙 끌어올렸을 때 이 면적하고 같다고 했을 때 이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입니다. 8분의 1 이하면은 12m까지는 높이 산입 않겠다는 거야. 따라서 12m를 넘는 품만 높이 산입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50제곱미터가 500제곱미터면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분의 1은 8분의 1 이하에 해당이 돼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거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나 몰라. 이게 8분의 1이 더 크지. 8분의 1 이하에 해당이 되지. 이게 10분의 1은. 이건 빵을 10조각으로 잘라서 한 조각 먹는다는 얘기고 이건 빵을 8조각으로 잘라서 한 조각 먹으니까 이게 훨씬 더 크지. 10조각으로 잘라가지고 한 조각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8분의 1 이하에 해당이 되는 거지. 10분의 1은. 이렇게 되어지면 15m까지는 높이 산입 많으니까 이 건축물의 높이는 몇 m에 해당이 되냐? 73m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그 내용이야. 다시 갑니다. 다시 하나 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맞춰야지. 나 이게 안 맞추면 안 돼. 그러면 이걸 반대해석해봐. 이게 500제곱미터인데 이게 100제곱미터야. 이게 100제곱미터야.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8분의 1 이하에 해당이 안 되잖아.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85m가 정답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네. 이렇게 됐을 때는 85m라고. 네. 다시 가. 이놈 거, 이놈 거 3D로 해서 그림도 이거 잘 그려서 내가 이해를 시키는데도 이해를 안 하면 어떻게 뭐 이해를 하겠다는 거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이렇게 쭉 있다고 봐봐. 있다고 하면 잘 봐요.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이야. 아파트 옛날에 지어진 부분을 보면은 말이죠. 이 부분이 12m까지 돌출이 돼 있어요. 12m면 아파트 3개측을 훨씬 넘어져. 멀리서 보면 말이죠. 3개측 이상 뻗어져 있다니까 이게. 한 4개측 높이로 이게 높이 올라와 있어요. 묵을 쭉 빼고. 그러면 이 아파트 높이를 뭘로 보는 거냐? 이 높이가 80m다 80m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12m까지는 높이 산입 안 해. 어떤 규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거냐 하는 거야. 이 건축물에 있어서 이 바닥 면적이 있을 거라고. 이 바닥 면적. 건축물에 참 건축 면적. 건축물에 건축 면적이 있겠지? 네. 이 면적에 하고 이 면적, 승강기탑, 계단탑, 창시탑, 막루 이거 차지하고 있는 이 바닥 면적이 있다고. 이 건축 면적하고 바닥 면적하고 비율을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게 8분의 1 이하가 되어진다면 내용 이해가요? 네. 이게 8분의 1 이하가 되어진다면 12m까지는 높이 사지 않겠다는 거야. 넘어지는 부분만 높이 산입하는 거야. 이게 8분의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높이 산입해야 돼요. 12m를. 내용 이해가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50평 아파트일 때는 50평일 때는 상대적으로 이게 승하기탑, 계단탑 등이 차지하고 있는 이 면적이 조금이라고. 그런데 이게 25평 아파트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승강기가 이 50평 아파트 승강기보다 작다 할지라도 이게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크다니까. 내용 이해 가요? 작은 소형 평수라면 그래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이 부분은 6분의 1로 보겠다는 거야. 8분의 1이 아니고. 이 건축 면적에 6분의 1 이하가 되어진다면 10m까지 노비산이 맞는다. 이 내용이야. 눈을 안 맞춰야지. 눈을 맞추는 순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를 나가면 악이지? 나도 선의인 척 해야 되니까 일단 다음부터는 질문을 할 때 알겠어요 라는 말 할 때 복도만 보고 할 거야. 알겠죠? 알겠죠? 뭐 눈을 안 맞출 겁니다. 자, 처마 높이 밑줄. 처마 높이 밑줄 긋고 자,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과 알돌이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 높이를 한다. 쭉 밑줄 긋습니다. 처마 높이. 잘 봐요.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처마 높이가 잘 보세요. 처마 높이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끝 높이를 얘기하지? 이게 처마 높이지? 아, 이게 처마 높이 아니라니까. 이 처마 높이가 뭐냐면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의 이 높이, 이 부분. 이 부분의 높이가 바로 처마 높이입니다. 이해 가요? 이 부분의 높이라고. 이 높이가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이렇게 지으면 이걸 창고로 활용하려고 이거 지붕 끝을 내렸어 이렇게.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쌓아놨다고. 처마 볼 수가 없네. 아, 이거 엄청난 건데 안 웃고 있대. 안 웃으려면 말해. 나도 고집이 있지 뭐. 자, 잠깐만. 처마 높이가 뭐냐 하는 거야.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있냐면 처마 높이가 우리 한옥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한옥을 지으면 석가래가 이렇게 있어. 석가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석가래를 갖다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이 부재가 있다고. 이 강목이 있지. 이렇게 해서 강목이 있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 석가래가 이걸 갖다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균목을 주는 거예요. 균목을 주는데 이 균목이 이런 형태로 한번 주어보자고. 이런 형태로. 제가 균목의 형태는 여러 가지야. 이런 걸 돌이라 그래. 이런 걸 돌이 또는 깔돌이 이런 표를 씁니다. 이 깔돌이를 딱 얹혀놓고 여기다 대못줄을 쫙 해야 흔들리지 않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볏짚 얹고 거기다 진흙 얹고 거기다 기와장을 쫙 얹잖아. 이렇게. 기와장을 쫙 얹지. 이렇게 들어가잖아. 지금 처마 높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처마 높이로 생각한다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처마 높이가 아니야. 어디냐면 이 뒷부분에 기둥이 있을 거 아니야. 요 기둥 받치는 게 이 기둥이 있겠지. 이 깔돌이까지 이 기둥이 있어. 이 높이가 처마 높이지. 이 높이가 지금 처마 높이가 아니라고. 내용 이해 가요? 네. 옆으로 해서 앞으로 해서 다 알려줘도 몰라요. 자, 반자 높이 가겠습니다. 반자 높이. 자,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로 한다. 밑줄 그어요. 자, 가중평균한 높이 끝에 밑줄 그어놓기만 합니다. 층고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층고. 방의 바닥구치의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치의 윗면까지 높이로 한다. 밑줄 그어요. 꼭 시험 문제는 아랫면까지로 한다로 나와요. 아래층 바닥구치의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치의 아랫면까지로 한다. 꼭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고. 이러면 틀린다는 거야. 위에서 위에까지. 즉 다시 말해 장판 깔린 부분에서 장판 깔린 부분까지를 갖다가 말한다. 층고라고 한다. 자, 그거 잡아야 됩니다. 자,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무대 설치됐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서 가중평균합니다. 가중평균한 높이를 하자. 높이는 가중평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층수 동그라미 별표. 층수는 가중평균할 수가 없습니다. 높이는 가중평균. 가중평균이라는 말이 나오면 높이. 층수 나오면 가중평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네. 참말로. 자, 동그라미 1번 봐요.
밑에 보면 기역번에 승강기타, 계단탑, 막루, 장시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 평면적 합계가 미치고요.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8분의 1 밑줄 긋습니다. 물론 여기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 생각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6분의 1입니다. 밑줄 그어요. 이하인 것. 그 다음에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밑줄 그어요. 기역번과 니은번 묶어놓습니다. 층수 제외라고 써야죠.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시킨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지하층은 층수 제외한다. 자, 잠깐 여기 봐요. 자, 여기 봅니다. 여기 제 설명 드려요. 제 설명 드려요. 제 설명에 이게 2001호, 2001호, 2002호 이렇게 들어갑니다. 1901호, 1902호, 1801호, 1802호, 1701호, 1702호 이렇게 잘 봐요. 우리 아파트는 20층 아파트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가면 이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12m이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쫙 끌어올리는 권상기실이 있어. 또 하나는 고가 수조실이 또 있다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3개의 실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3계층이야. 따라서 우리 아파트는 20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우리 아파트는 23층이다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거냐? 이 전체 건축 면적의 이 부분이 8분의 1에 해당이 되어지거든. 그러면서 12m까지는 높이 산입도 안 하고 층수에도 산입이 안 돼요. 이 말 이해 가요? 됐습니다. 자, 층수 산정 기준 봐요. 기역, 니은 묶어놓고 조그만하게 별표 칩니다. 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나오죠? 밑줄 그어요. 그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건축물을 산정합니다. 층수 산정이에요.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실내체육관이 있어요. 우리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이거 건축물이 몇 층 높이냐 이렇게 되지면 들어가 보니까 이거 천장 보이니까 1층 높이다 이러면 안 돼. 이게 4m마다 하나씩 끊어갑니다. 4m마다 층의 구분이 불명확해 할 때 4m마다 그래서 5층 높이 건축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또는 각종 이제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있죠. 종교시설에 이런 경우도 4m마다 하나씩 끊자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에 해당입니다. 자, 니은번 중요합니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잘 봐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면 밑줄 그어요. 가장 많은 층수라는 말 이해해요? 층수가 가장 많으니까 여기 50층 건물하고 이 30층 건물 있으면 어느 게 층수가 가장 많아? 50층이 많잖아. 50층이나 되니까 많잖아. 그 뜻이야. 세대수가 많다는 게 아니야.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를 하는 거야. 자, 봐요. 여기 봅니다. 여기.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왔다고 한번 해봐.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여기에 1703호, 1704호, 1705호, 1706호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이 건축물의 층수는 몇 층이에요? 20층. 그래, 20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17층이다 이러면 안 돼. 세대수가 많은 게 아니고 층수가 많다는 거야. 여기는 층수가 17쪽밖에 더 돼. 이게 층수가 20층이나 되고. 내용 아시겠어요? 가중 평균한다 하면 안 돼. 꼭 시험 문제는 가중 평균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20층하고 17층 해가지고 이 둘을 하는 거야. 18.5층이야? 우리 아파트는 18.5층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가중 평균한다 하는 건 높이에서만 그렇지. 층수는 가중 평균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층수를 한다. 잡아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오른쪽에 양가로 이번에 높이 제한 나오죠. 거기에 2번 보세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와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허가권자는 가로 구역이 있죠. 도로로 둘러싼 일단은 구역입니다. 이것을 단위로 해서. 자, 끝줄 봐요.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허가권자는 가로 구역 밑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건축물의 높이를 갖다가 가로 구역에서 누가 지정한다? 허가권자가 지정한다. 지정 기준 보지 맙니다. 밑에 봐요. 3번 지정 절차. 동그라미 치고.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밑줄 긋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한다. 밑줄 그어놓고 심의 동그라미 쳐요. 이 경우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등은
바로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따른다. 우리 건축법에서 주민의 의견 정치하자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잘 봐요. 이거 한 번만, 이 부분은 한 번만 제가 그림으로 그릴 때 이해만 해주면 돼.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게 우리가 블록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가로구역인데 대체적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가로구역이 구성이 되어지죠. 이게 도로 둘러싸인 일단은 블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갖다가 이 건축물의 높이를 70m로 정하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이 70m로 누가 정했느냐 하는 거야. 이걸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니까 건축허가권자가 어떻게 정하는 거냐? 이거 심의 거쳐서 정하는 거야.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정하자. 의견도 듣고 이런 내용이야 지금.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밑에 4번. 용도 형태 등에 따른 높이 지정해서 허가권자는 밑줄 그어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 교육 건물이 종교시설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70m까지 지을 필요는 없겠죠? 용도 형태에 따라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여기에는 동사무소가 들어와. 그럼 이거 3층으로만 지으면 되지. 70m까지 지어서 뭐하냐 이 말이야. 용도 형태에 따라서 달리 지을 수 없다라고 나온다니까 있다. 이게 그거 잡아야 되고. 자, 5번 우선 필요 없고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높이 완화 보겠습니다. 6번. 자,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밑줄 그어요. 자, 이게 바로 누구? 허가권자죠. 가로구역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완화합니다. 동그라미 치고 건축위원회 심의 밑줄 그어요. 심의 동그라미 치고 심의 거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밑줄 긋고. 동그라미 7번 조그마하게 별표 칩니다. 자, 동그라미 7번 별표 쳐요. 자,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밑줄 긋습니다.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밑줄 그었어요? 조례 동그라미 치고 잠깐 이렇게 봐요. 자, 잠깐 자기. 여기서 이 건축물의 높이는 누가 정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가 정했죠? 네. 그죠? 그런데 이 종로구청장이나 동대문구청장이 정하는 건데 그 자를 제외하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바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이 건축물 높이를 여기서 70m로 정하겠다 할 때는 70m로 정할 때는 이때 허가권자는 심의를 거치지만 이자는 조례로 정합니다. 이 내용이 크로스돼 버리면 최고 난이도예요. 어디가 틀렸는지 안 잡히는 거야 이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정할 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시나 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땡에 걸려버린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 강조하는 거 조례로 간다. 조례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더 하자고도 안 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시험 출제 영역이 이 순환에서는. 자, 하나만 더 할 건데 잠깐 하나만 더 하기 전에 예전에는 이렇게 허가권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게 있었거든. 이 전면도로에 있어 반대쪽 도로 경계선에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예를 들어서 50m라면 여기서 50m 1.5배니까 이 높이가 몇 m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75m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지으면 여기서는 이제 60m에서 짓는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그러면 이 건축물의 높이는 몇 m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1.5배니까 90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70m 거리에서 짓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1.5배니까 105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5m. 이걸 사선 제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선 제한에 의해서 지은 게 100% 반송동의 동탄 1기 신도시입니다. 이게 사선 제한에 걸려서 나왔어요. 100%가 그렇게 나와요. 화성 동탄 1기 신도시 상업지에 가면 반송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100% 이 사선 제한에 걸려요. 그건 이 밑에 도로를 쭉 가면서 이제 보다 보면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안 보여. 그런데 다른 건축물에 한 5층 이상 올라가야 돼. 그러면 쫙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상대편 이런 건축물이 다 이렇게 나와요. 그 코너 자리만 제외하고. 자, 그렇다는 거. 지금 없어졌다. 이거 없어졌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이제 하고 끝내겠습니다. 70종 금방 끝나요. 자, 1조동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오죠? 자, 거기에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해당 사항인데,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먼저 있고 이거거든요. 기억본 별표 크게 딱 치고 기억본만 잡으면 돼요. 이것만 설명할 겁니다. 전용주거지역 밑줄 2절, 일반주거지역 밑줄 2줄. 여기에서만 그래요. 상업지역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 정방향 네모에 걸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뭘로 바꾸냐면 이걸 정남방향으로 바꿔요. 큰일 납니다. 정북방향입니다. 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다음의 높이하로 해야 된다. 다음 높이하로 해야 됩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높이가 뭐냐? 자, 밑에 갑니다. 전용 주거적이나 일반 주거적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 들어가야 됩니다. 자, 1, 2번 묶어놓고 별표 쳐요. 이거 지셔야 됩니다.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몇 m 이상 띄자? 밑줄 그어놓고 1.5m 이상 띄어야 됩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번을 보면 높이 9m를 추구하는 부분은 밑줄 그어놓고, 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해야 돼요. 오늘 나간 프린트의 12번 문제죠. 오늘 나간 프린트의 12번 문제입니다. 그래요? 야, 여기 봐. 이제 이거 설명할 거예요. 잘 봐. 여기. 자, 여기 합니다. 여기 제 설명 드려야 돼요. 나 이거 또 안 듣고 또 질문하면 나 안 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햇빛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일조권 때문에. 햇빛 때문에 문제가 돼요. 따라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면 해를 따버리면 돼. 이 법조문은 없어집니다. 해를 딸 능력이 없다 하면 이걸 위우든지 뭐 어떻게든지 숙지를 해야지. 해 딸 능력이 없어요.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해도 따주고 달도 따주고 다 하는데 지금 이제 잘 봐요. 햇빛 때문에 문제가 돼요. 햇빛 때문에 문제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건축법적으로 이걸 적용받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요. 그러나 조망권 때문에 경관, 조망권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민법으로 가야 되고 이 건축법에서 해결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자, 햇빛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햇빛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게 상업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다. 어디에만 그러냐면 전주 일주만 그렇습니다. 여기만 그래요. 전주 일주는 전라북도 방향입니다. 전북 방향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띱니다. 이걸 꼭 정남방향으로 바꾼다고.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만 그래요. 이게 전주 일주는 전라북도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정남방향으로, 전남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남방에서 이격을 하는데, 아니 정북방에서 이격을 하는데, 준주거지역, 사업지역 이런 데는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공동주택 이게 주상복합 같은 게 잘못 이게 당첨을 받아버리면 말이죠.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금방 1시간밖에 안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이겁니다. 전주 일주입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만 해당 사항이,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꼭 잡아야 돼요. 주거지역만. 자, 이게 그러면 남쪽이라고 하고 이게 북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 봤을 때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대지는 이쪽 부분을 갖다가 정남방향이라고 해요. 이쪽 부분을 정북방향이라고 하고, 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정남방향, 이걸 정북방향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여기까지 가요? 네. 자, 여기서 건축인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게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정북방향으로부터 떼야 돼요. 여기 을은 여기서부터 떼야 되고 병을 보호하기 위해, 배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정 거리를 이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 건축물의 높이가 이게 9m 이하가 되어진다면 몇 m만 이격시키면 되냐면 1.5m만 이격하면 돼요. 요 이상 이격하면 더욱더 좋고, 그래야 햇빛이 여기에 그늘이 안 진다는 거야. 비쳤을 때.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여기에 만약에 20m 높이 건축행위를 한다 했을 때는 이게 20m의 높이의 건축행위를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2분의 1 이상을 이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몇 m 이상 이격해야 돼? 10m 이상 이격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절반 이상을 이격해야 돼. 예? 눈 좀 뜨고 이제 그만 다 끝났어. 더 하자고도 안 해. 나도 힘들어 죽거든. 자, 그러면 여기 잘 봐요. 9m까지는 1.5m만 이격하면 되는데 높이를 1m만 높일 거야. 그러면 10m죠. 그럼 9m 추가하는 것은 이 높이에 있어서 2분의 1 이상을 이격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10m라면 얼마를 이격해야 돼? 5m. 1m를 높이는데 5m 이격해야 돼. 이게 합리적이야, 불합리적이야? 아니야, 합리적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겠지. 자, 봐. 왜 그러냐면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나온다고.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와. 주거지역에서는 주거용도로 쓰는 9m까지는 예전에 8m였거든. 그런데 이러한 경사진 지붕 때문에 9m로 보는 거라고. 개정이 됐어. 우리 한 계층을 4m로 보잖아. 그러면 8m 다면 2계층으로 봐야지. 9m도 경사진 지붕으로 봐서 2층으로 본다고. 참. 내용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주로 보면 단독주택일 가능성이 많지. 주거용도로 쓰는. 주거지역에서 주거용으로 쓰는 단독주택 등은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거야. 1.5m만 이격시키면 돼. 하지만 이게 넘어진다는 얘기는 벌써 상가 건물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이때는 더 이격해야 된다고. 건축물 높이 각 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해야 돼. 내용 이해 가요?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전북 방향으로부터 이격하는 거야? 전주 일주? 따라서요. 전주 일주. 전북 방향. 그 다음에 보면 오른쪽에 니은번은 제가 신설된 조문인데 요약집에 살 겁니다. 다 들어와 있어요. 디귿번. 정남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죠? 밑줄 거예요. 이제 정남 방향으로부터 띱니다. 여기에서는 기역번부터 8번까지를 묶어요. 자, 기역번부터 8번까지를 묶어놓고 각종 사업지구라고 딱 써요. 각종 사업지구. 각종 사업지구에서는 어디서부터 이격할 수가 있다? 정남 방향으로부터 이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각종 사업지구. 자, 그러면 각종 사업지구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1번에 끝에 택지개발지구 밑줄, 2번에 대지조성사업지구 밑줄, 자, 3번에 지역개발사업구역 밑줄 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거기 산업단지 나오죠. 국가산업단지 밑줄, 일반 산업단지 밑줄, 도시산업단지, 농농단지 밑줄 그어요. 각종 산업단지입니다. 5번에 도시개발구역 밑줄, 6번에 정비구역 밑줄, 7번과 8번만 묶어놓고 조그맣게 별표 쳐요. 이것만 잡습니다. 거기 보면 정북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죠?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정남 방향으로 바꾼다고. 이걸 정남 방향으로 바꾸면 안 되지. 그죠? 자, 봐봐. 7번 봐. 이해 좀 하게. 정북 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 경우야. 이거예요. 이거 봐봐. 이 전국에 있는데 이게 하천이 흘러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배려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뛰자 이런 뜻이야. 내용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끝에 봐. 8번. 정북 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수의자와 협의한 경우 밑줄 한번 그어놓고. 이 내용이야. 이 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밤에만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햇빛 안 받는 사람이야. 그냥 여기 그늘져도 괜찮어. 여기서부터 뛸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해서 괜찮아. 높게 져도 괜찮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여기서부터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떼어서. 내용 이해 가요? 네, 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잠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서 보라고 이게 실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과 을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요즘에 이웃 사촌도 아니야. 이웃 왼수지. 그래서 갑이 을이 비기 싫어 죽겠는데 을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뛰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는 갑이라는 자가 나치반을 딱 하나 빌려와가지고 진짜 정북 방향인가 내가 한번 본다. 봤더니 북쪽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북쪽을, 정북 방향을. 이렇게 되면 소송도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도 엄청 있었지. 그래서 판례로 나와 있어. 여기에서 정북 방향이라는 말은 판례까지 알 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자북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북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면상 북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 하는 내용이야. 이 내용이.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맺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있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